자,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죠. 자, 다음 시간.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계정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좀 아주 요 자개입니다. 이 자개. 안개가 자욱하던 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1년을 꼬박 그 사진을 찍으러 다녔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왜냐하면 임거 15형이라고 하는 이 시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1년 정도의 어떤 텀을 가지고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봄, 초봄, 이제 초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이제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모두 담기 위해서 이제 했죠. 예, 예. 아무튼 자, 동락당 벽에 있는 시의 차원하다 해서 여헌 장현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백두가 지자옥하고 그죠? 백두 산부터 이제 여기 원래 문인 것 같으면 산문인 것 같으면 여기 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자가 생략되거나 요 지가 생략되거나 이렇게 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산문에서도 요 지가 있으면 여기 자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 있을 때 요 지가 없더라도 요게 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제 자, 초, 지, 종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초, 지, 종. 여러분들 자초, 지, 종 다 알죠? 이 자초, 지, 종, 자초, 지, 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초, 지, 종이 뭡니까? 자초, 지, 종을 이야기해라 하면 자, 처음부터 종, 끝까지 이거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겠죠. 자초지종 자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백두산에서부터 그죠, 자옥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백두지 자옥 이렇게 백두산부터 자옥산에 이르기까지 융결. 이제 융은 폭이 잠기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흙 속에 탁 잠기는 것처럼 융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융결 이제 맺어졌다. 완전히 탁 붙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흙과 하나가 된 상태. 예, 이런 상태가 바로 융결입니다. 융결 바야흐로 최기. 융결이 되어서 바야흐로 최고로 귀하게 되었구나. 동현지 해제하야. 동방의 현인이 해제에 이르러서 그죠? 해제에 이르러서 도맥이 정령 이렇게 되거든가. 여기서는 어조사니까요. 여기는 동사로 쓰이게 되겠죠. 도맥이 바로 잡혔다. 이사자입니다. 이사.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서 그죠? 이에서 바로 잡혔다. 이 사람에게 해제 선생에 의해서 바로 잡혔다. 그래서 해제에 이르러 도맥이 이에 바로 잡혔다고 할 때 해제에 이르러 도맥이 바로 잡혔다 이렇게 되겠죠. 이에는 바로 해제를 지칭하겠죠. 뭐 같은 말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지시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였습니다. 자, 동현지 해제하야 도맥 정사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현인이 해제에 이르러서 동현이 해제에 이르러서 도맥이 바로 잡혔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 이한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지금 동학이 어디냐면 서울 남산 아래
바로 동악입니다. 이제 동국대학교가 바로 이제 동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 그 국문학과 학회 이름을 이제 동학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동학 이안눌 선생이 용재 이행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후손이 되죠. 용재 이행의 후손이 되는데 이기의 후사가 되었다. 양자를 가서 이기에게 양자를 가서 이제 후사를 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기라고 하는 분이 결국 해제 선생을 귀양을 보내게 되는 아주 공을 혁혁한 해제 선생을 폄훼하고 했던 인물이 이제 이기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옥산서원에 와서 바로 이 동학 이안눌 선생이 이 자신의 조상인 바로 이기, 그죠? 자신의 선조인 이기 선생의 이제 글이 긍정적으로 쓰여졌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옥산서원의 기에 이기의 악행이라고 해서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는 동학 선생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 이안눌이 이제 그때 이제 경주 부윤이 되어서 이제 옥산서원을 방문을 하는데 이 옥산서원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누가 방문했는지를 이제 적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방문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이 심원록이라고 하는 이 심원록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기 이제 심원록 이렇게 해서 이제 100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옥산서원이 만들어진 이래로 100책이 바로 이 1573년인가 그때 이제 옥산서원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방문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 100책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산서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방문을 하면 근데 여기 배알이라고 해서 이제 알묘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알묘를 하게 되는데 이 옥산서원에 이제 경주 부윤이 되어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옥산서원에 와서 이제 알묘를 하고요. 경상도 관찰사로 이제 오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경상도 관찰사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그 옥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옥산서원이 방문기에 방명록에도 이제 적혀 있어요. 시문록에도 다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경주 부윤이 옥산서원 원장을 이제 역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 부에서 옥산서원을 관리를 하고 옥산서원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경비들을 이제 경주 부에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장이 경주 부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산서원을 이제 배알을 했는데 바로 이 서원의 피에 자기 선조인 이기의 악행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비석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동학 선생이 하여튼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해제가 거처하던 곳에서 시를 지어서 그를 이제 존모하는 뜻을 극진히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대중이라고 하는 이분요, 성대중 또 그 연일 현감을 이제 지내는 인물입니다. 이 성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연일 현감, 요 연일 있잖아요. 포항에 연일 현감을 이 성대중 선생이 이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동학 이안눌은 경주 부윤으로 이곳에 왔고 이 성대중은 바로 이 연일 현감으로 해서 이 옥산서원에 또 배하를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회재 그 퇴계 선생이 그 옥산에 방문을 해서 어, 회재 선생이 그 옥산 임거 15영을 적잖아요. 이제 임거 15영을 회재 선생이 임거 15영을 적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임거 15영을 회재 선생이 적고 퇴계 선생이 회재 선생이 쓴 이 임거 15영을 따라서 이 그 임거 15영을 적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그 선비들이 바로 이제 옥산에 와서 15영, 14영, 16영, 8영 이런 경물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해제 선생이 쓴 임거 15영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태계 선생이 임거 15영을 적음으로 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후대에 이 많은 이 선비들이 임거 15영 이 자계 이 옥산 서원에 방문해 가지고 옥산 14영이라고 하는 제목 또는 자계동 자계 이렇게 해서 16영 자계 16영 자계동 16절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짓고요. 계정 8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 속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재 선생과 태계 선생은 거의 비슷한 이름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초춘, 모춘, 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축규, 가을, 해바라기 이를 적으면서 마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에 의해서 이제 임거 15영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선비들에게서 불리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옥산을 방문하면 요거 보이죠? 예. 세심대, 증심대, 타경대, 연기대, 관어대 요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세심대, 자옥산, 동락당 이렇게 정해사, 무학산, 자옥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 선생이 머물던 이 옥산 마을 자계의 골짜기를 실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거 15영에서 첫 번째 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시. 자, 이때가 2007년도니까요. 2007년도에 봄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숭아 꽃도 있고 살구꽃도 물론 이제 해제 선생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500년 이상이 흘러가지고 요런 나무가 아니겠죠. 아닌데 때마침 이렇게 복숭아 꽃도 피고 살구꽃도 피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시를 딱 보니까 뭡니까? 춘입 울림 경물신한데 그죠? 봄든 울림이죠. 봄이 들은 울림에 경물이 새로운데 이렇게 되죠. 이제 울림은 이제 구름 낀 숲 이렇게 되는데 이건 숲이죠, 그죠? 숲입니다. 자, 봄이 든 숲에 경물이 새로운데 이제 지금 같은 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새순 그죠? 꽃이 지고 그 연초록의 새순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연초록의 새잎을 다 보고 계실 텐데 바로 그겁니다. 경물이 신한데 간변 넷가의 도하와 행하는 뭡니까? 모두 총자입니다. 모두 총정신입니다. 정신을 빼앗는구나. 망해 가죽신을 신는 거죠. 가죽신 집신을 신고 죽장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지금을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 처음으로 종 나서니까 나서면서 임수 물을 만나고 등산 산을 올라서 오르니 흥이 더욱더 진 천진함을 지니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흥진 흥갱진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천진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새로이 이 봄이 되어서 자기 공간에 봄이 찾아온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진. 자, 이 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진정성이겠죠. 참된 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진정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위한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이 산을 물을 임하고 물가에서 물가 등산 산을 오르면서 이제 진을 길러 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겁니다. 자, 이건 이제 여름입니다. 초여름. 자, 삼령인데 초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여름은 또 어떤 시가 있을까요? 자, 우시 계산 4월 천한데. 자, 또 이제 시내와 산에 첫여름이 찾아더니 1년 춘사가 이 망년이라. 그죠? 1년의 농사는 이미 가버렸구나. 들가에 홀로 서서 공연히 슬퍼하다가 구름 낀 봉우리로 고개를 돌리니 산 위에 구름이 아득하구나. 자, 아까 처음 시는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이 봄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복숭아꽃 살구꽃으로 정신을 빼앗겠는 거예요. 자, 여기 봄이 오니까 이쪽을 시선을 가는 거죠. 숲으로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 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봄이 되었어요. 자연과 내가 이제 자연 속에 내가 거닐러 보겠는 거죠. 이제 봄에 이제 자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천진함을 얻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여기서 이제 시선이 어디로 바뀌죠? 자, 같은 자개 공간인데, 자,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구름 낀 봉우리로 고개를 돌리니 산 위에 구름이 아득하구나. 자, 해서 이 시선이 요 숲으로 가고 자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 바깥, 저 공간으로 시선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경관 여름에 주역에 보면 주역에 이제 원형 이정이라고 해서 원은 봄이라고 하고 그죠? 봄이라고 하고 이 여름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형이라고 하고 형통하다. 형통하다 하면서 여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통할 통자를 이야기하거든요. 통한다. 통한다. 자연과 함께 한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통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꼭 주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선이 이제 자연 속에서 저 멀리로 이래 함께 열리는 거죠. 이 시선이 열려가는 겁니다. 자, 이 시선이 이렇게 열려갑니다. 자, 보기에 이제 가을이죠. 자, 가을입니다. 지금 동락당 계정을 가면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여기를 다 새로 이 문화재청에서 좀 더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스러움 이런 부분이 한결 덜합니다. 사실은 덜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수리하기 전에 마지막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좀 보세요. 그죠? 이제 조금 굉장히 오래됐다, 낡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가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제목이 뭐죠? 가을 추 소리 성자, 가을 소리 해서 가을이 참 이게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봄이 되면은 우리의 시선이 그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돋는 꽃 다음에 이제 돋는 어떤 새순으로 우리 시선이 가잖아요. 시선이 가는데 여름이 되면 이제 그 하늘로 창공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고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되죠? 우리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그죠? 이 귀가 열리는 거. 자,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 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관련된 시를 보면서 아, 그래, 그죠? 봄이 되니까 우리의 시선이 꽃으로 가고 연초록의 새 잎으로 가고 이런 시선이 여름이 되면 이미 푸르른 그 산과 물이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죠. 눈이 창공, 저 하늘로, 저 먼 곳으로 시선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오면 귀가 열리는, 그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월색, 이 달빛이 밝은 금소 오늘 저녁은 분외명이라. 유난히 이 밝기도 밝구나. 분명 밝기가 유난스럽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달이 비치고, 그죠? 달빛이 더욱더 환한 밤이면 뭡니까? 요 난간에 기대어서 빈간 이 정청 고요히 듣는다. 뭐를 듣느냐면 이미 온 가을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음, 쓸쓸한 소리죠. 쓸쓸한 소리. 이제 상음, 쓸쓸한 노래소리. 쓸쓸한 노래 한 곡 무인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알아줌이 없지만, 뭡니까? 빈상, 상모, 사오경이로다. 사오경이면은 세개, 네개, 이제, 뭐 지금 흰머리가 많지만, 귓가엔 흰머리만 너댓 개씩 늘어난다. 이제 가을이 온 거죠. 이때가 이제 혜진 선생이 45이죠. 45. 지비음을 쓴 시기이고, 인거시효용을 쓸 때가 45이니까, 저보다 12년, 13년 나이가 어리네요. 13년. 야, 그 혜진 선생께서 이 45살 되던 시절에 이미 이 자연을 아주 도학이 깊었는데, 이제는 뭐 50 이제 8이 되어 가면서도 아직까지 헤매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현인은 현인인가 봐요. 현인은 현인이고, 우리 같이 이제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학인, 늘 배우는 사람, 그죠? 학인, 배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각인, 각자, 각인, 학인으로, 각인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서서히 내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선이 밖은 볼 게 없으니까 시선이 어디로 옵니까? 내 내면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겨울이 됩니다. 자, 겨울에 이제 첫 겨울, 초동, 이 첫 겨울입니다. 첫 겨울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붉은 잎 어지러이 뜰 앞에 쌓였건만 계단 앞은 남은 국화가 오히려 향기를 더하네. 오히려 함형, 그죠? 향기를 더한다. 향기 형제요. 계전 장국 상함형이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붉은 잎 어지러이 뜰 앞에 쌓였는데 계단 앞에 남은 국화는 오히려 향기가 남아 있구나. 자, 이게 어떻게, 이 앞에 시들은 뭐 밖으로 나가고 귀뚜라미 이제 귀를 기울이고 해서 이제 가을 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이 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선이 밖으로 안 가. 여기서 밖으로 가야 될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이 정문으로. 여기도 머물 수도 없고 따뜻한 방에서 어디로요?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산중에 온갖 것은 시들어 새하였건만 그죠? 세모에도 푸르른 찬소를 사랑한다. 소나무를 보면서 봄, 여름, 가을에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을 겨울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놓고 보니까 이제 아하, 저도 이제 아하, 그 전에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2007년도니까요. 지금부터 14년 정도 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시를 읽으면서 보니까 아하, 이 계절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에 따라서 머무는 곳이 있더라, 따로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우리 시선이 밖에 볼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침장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면으로 마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겨울이 되면서 작가의 시선이 계정과 동락당 사이의 마당인 뜰로 주변 자연으로부터 집 내부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 내면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지금 그 봄, 여름, 가을을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이제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충실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이제 이 겨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볼 것이 없으면 결국은 나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녀야 할 또 다른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 느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해제 선생의 인거 15형 중에서 이 15형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어떤 생활의 어떤 태도가 이런 방향,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시선도 그런 것을 이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의 시선이라든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볼 것이 많은 시절에는 밖에 자연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어 나가고요. 볼 것이 없을 때는 내 스스로에게 침잠을 해서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을 봤을 때 대상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비춰보고요. 비추어볼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직접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을 두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옛날 선비들은 한 공간 속에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거 15형을 소개를 하고
또 동락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해제 선생의 어떤 시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 동락당을 한번 거닐러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동락당에 가서 쿵쾅쿵쾅 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업 때 했던 이 구절들을 아니면은 제 책을 들고 가서 동락당 개정 이 공간에서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 이 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말은 나아갈 격,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로잡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바로잡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한다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있는 어떤 모습들 중에서 이 격은 또 결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잖아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늬가 되거든요. 무늬인데 그러면 이 무늬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무늬는 뭡니까? 이 결은 뭡니까? 우리가 나이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무늬라고 하는 것,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자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경험하고, 그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한 것, 이런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과 인식한 것, 이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내는 결이 되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이 곧 뭡니까? 바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격을 지니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격을 지니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인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삶을 통해, 그건 뭔 말입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이 바로 인격인 것이죠. 그 격을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우리는 반듯하게, 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잡을 격, 지극할 격, 이를 격,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갈 격이거든요. 여기 나아가다, 나아갈 격, 한문은 진짜 오묘합니다. 나아갈 격이잖아요. 그러면 나아갈 격해서 이를 격이 됩니다. 이를 격. 나아가서 도달했다. 이르렀는 것은 무엇을 이르렀느냐면 바로 잡았다. 이제 바로 잡을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격, 이를 격, 나아갈 격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는 뭡니까? 나아가서 초발심, 한 발자국을 내디뎌서 내 발자국, 내 발자국, 내 발자국, 내 발자국, 내 발자국, 내 발자국이라고 하는 발자국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이게 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바로 요게 격입니다. 요게 격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격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잡힌, 반듯한, 분명한, 의미 있는 뭐 이런 격인가요? 어떤 격인가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 직접 침잠해서 들어가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를
바로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 시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유학자들의 시를 소개를 하면서 유학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고리타분한 어떤 부분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만 천착하지 말고요. 자, 이 시들을 통해서 이들이 고민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들은 선조들,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선비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선비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또 하나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이 계정에 앉아서 계정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자, 이게 11령 임거 15령 중에서 11번째 시가 바로 계정이라고 하는 겨울과 정자 계정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겁니다. 숲속 그 귀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 듣기만 해도 즐거워. 새로이 목을 지어서 작은 겨울을 내려다 본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관어대.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영귀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어대는 뭡니까? 관 볼관자에 고기어자, 물고기가 노니는 것을 보는 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제 선생이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해제 선생의 시 중에서 청산곡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동락당을 배경으로 지은 시조인 청산곡. 자옥산 깊은 곳에 초려 한 칸 지어두고 방칸은 청풍 주고 방칸은 명월을 주니 청산은 들릴 데 없어 둘러보고 보리라. 여기에 청산곡입니다. 이 청산곡과 자, 계정에 있는 이 시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산곡을요. 자옥산 깊은 곳에 초려 한 칸 지어두고 반 칸은 청풍 주고 반 칸은 명월을 주니 청산은 들릴 데 없어 둘러두고 보리라. 자, 보세요. 자옥산 깊은 곳에 초려 한 칸을 지었습니다. 한 칸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칸 중에서 반 칸은 누구를 줍니까? 청풍, 맑은 바람에게 반 칸을 주고요. 나머지 반 칸을 밝은 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칸은 청풍을 주고 반 칸은 명월을 주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산을 어떻게 주위에 이렇게 둘러 놓는 거죠. 청산은 주변에 둘러두고, 참 시상이 멋지잖아요. 진짜 자, 여기 계정이라고 하는 시를 볼까요? 숲속 그 키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 듣기만 해도 즐거워. 새로이 목을 지어서 작은 겨울을 내려다본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뭡니까? 밝은 달을 맞아 짝을 하니, 밝은 달을 술잔을 들고서 밝은 달을, 달빛이 술잔에 이렇게 오고, 달빛이 또 뭡니까? 여기도 가겠죠. 천강수 천강월. 다들 아실 겁니다. 천강수 천강월. 천개의 강 물길 위에 천개의 달빛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천강수 천강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다만 밝은 달 맞아서 짝을 하니 한 칸의 작은 공간으로 누가 내려옵니까? 백운이 내려와 깃든다. 자, 여기서 이게 청산곡은 반 칸은 청풍을 주고 반 칸은 명월을 줬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뭡니까?
한 칸의 작은 공간으로 백운이 내려와 깃들고 한 칸 속에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밝은 달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바로 요 술잔 위에 술잔 위에 밝은 달이 촥 들어온 겁니다. 예,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참, 이야, 이 참, 이 참, 그죠? 독작지요 명월반하고 일간요공 백운서로다. 이게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밝은 달을 맞아 짝을 한다 라고 해놓고 한 칸의 작은 공간으로 백운이 깃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구름을 공간으로 이 청산곡을 읽으면서 청산 시조 있잖아요. 이 청산곡 시조를 읽으면서 진짜 멋지다 싶더라고요. 반 칸은 청풍을 주고 반 칸은 명호를 주니까 더 갈 데가 없어요. 이 주인공인 이 시의 화자인 해제 선생님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누굴 줍니까? 청풍, 맑은 바람. 거기에다가 맑은 바람입니다. 맑은 바람을 탁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명월, 밝은 달을 또 줘요. 방 안에 딱 집어 넣어놓고 나는 어디서요? 밖에서. 어디에서? 계정이죠, 계정. 요 계정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정에 있고 요 방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청풍이 있고 명월이 있죠. 그러면은 산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산, 푸른 산, 청산은 주변에 쫙. 야, 참 정말 이 청산곡을 읽으면서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사실 소름이 쫙 돋는 것이 이야 이렇구나. 참 도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배열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배열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고요. 또 한 시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 술잔 위에 달이 탁 와 있으니까 뭡니까? 백운을 탁 공간에 들여놓고 계정 속에 굉장히 낭만적이죠. 낭만적이면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물화일체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죠. 자연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을 닮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연과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유상종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자연도 마찬가지죠. 오줌 누고 뭐 노래 고성방가하고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이러면 자연이 품어줄 수 있습니까? 뭐 안 품어줍니다. 품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최근에 와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연 속에서 인간이 최고입니다. 오만방자하죠. 인간이 자연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에 와가지고 요즘 이 속에서 뭐 하느냐면요. 사람들이 여름에 와서 여기 물놀이를 해요. 물놀이를 합니다. 뭐 물놀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물놀이 하면서 막 음식 먹으면서 버리고 고성방가하고 흥청망청하고 야, 참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격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락이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동락, 홀로 독자의 즐길 낙자, 동락당, 동락.
여기가 동락정사, 여기가 이제 해제 선생이 머물던 공간입니다. 요 안에서. 그래서 이 해제 선생이 머물 때 이 시인의 자개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창을 만들었죠. 이 창을 만들어 가지고 요 문을 탁 열면은 뭡니까? 요 문을 통해서 자개가 탁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담에다가 요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모두들 떠났으니 누구와 더불어 읊으랴. 모두들 떠났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 머물러 있으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제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 이제 여기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인위적인 어떤 떠남보다도 떠나왔다는 거겠죠. 해제 선생이 떠나왔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혼자다. 지금은 혼자다. 누구와 더불어 시를 노래할까? 자연을 노래할까? 그죠? 산새와 물고기. 이 산새와 물고기입니다. 새와 물고기. 하늘을 나르는 이제 솔개. 물고기에서 자맥질하는 물고기. 그죠? 이게 이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천진하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기절처를 알고자 한다면 자규가 달빛 속에서 살짝 들여다보면 자규조차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요 동락에 관련된 이제 인거 15형 중에서 요 동락까지를 이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12형, 이 동락은 13형 관심, 14형 존양과 함께 심성수양의 방법을 시로서 설명한 것이다. 곧 동락은 공간적으로, 관심은 시각적으로, 존양은 청각적으로 그 수양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다르다. 자,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 교재에 이제 여기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 해제 선생이 이 개정 외에도 동락당이 필요하였음도, 자, 개정의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함께 보는 공간이라면 동락당, 요 동락정사, 동락당은 혼자 즐겨 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임을 말해야 된다. 물론 대상은 새와 물고기, 자개와 자개 속의 물고기, 자개산을 비롯한 하늘과 그 속의 산새들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락당을 중심으로 해서 옥산 서원을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사실 목표는 인거 15형이기 때문에, 인거 15형이라고 하는 시였기 때문에 이 동락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락당을 가시면 옥산 서원과 동락당 모두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자개를 거닐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책을 뭐 들고 가라 안 가라를 떠나가지고 한 번쯤은 오늘 한 수업한 것을 들고 이제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하고 동락당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동락당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동락당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이제 동락당 옥산서원을 가서 한 번쯤은 이 공간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해제 이은적이라고 하는 이 현인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나 스스로는 닮아간다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제 학은 효야 했지 않습니까? 효, 본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한 것처럼, 효야라고 하는 것처럼 이 효라고 하는 거죠. 이 효입니다. 효. 우리의 공부가, 학문의 공부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학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학은 내가 배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효는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닮아가는 게 더 쉽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누구인가에 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스승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중에 잠깐 이 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격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격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이 꼭 한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조금씩 닮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